바로 정답! 안녕하세요. 상속세TV 상속세 전문세무사 권만기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 비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배우자와 관련된 이렇게 가족 간의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증여 상식에 대하여 간단하면서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축의금도 증여에 해당한다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축의금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증여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항상 옆에 또 누가 지켜보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세청이 봤을 때는 자, 우리가 신랑 측과 신부 측이 받은 이 축의금을 우리가 부모한테 줬다. 아니면 신랑 측과 신부 측이 축의금을 받을 때 보통 섞여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면 신랑 측은 신랑 측 부모와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축의금을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신부 측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축의금, 자녀의 축의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바라봤을 때, 이 부모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줬다. 이거는 증여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흔히 있지는 않지만 자녀가 부모한테 이 축의금을 주었을 경우에도 뭐가 되죠?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있는 경우에 이 신랑이 가진 축의금을 신부에게 줬다. 이것도 뭐가 되죠? 이것도 국세청이 바라봤을 때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신부가 신랑에게 축의금을 전부 줬을 때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금전을 이제 무상으로 타인에게 넘어가는 케이스가 되겠는데 증여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증여가 됩니다. 축의금이 이슈가 된 거는 하나의 사례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모가 축의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자녀가 축의금을 조금 받았어. 그런데 자녀의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높지 않았는데 금액이 비싼 부동산을 자녀 이름으로 취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나왔겠죠? 당연히 자금 출처조사가 나왔겠죠. 자금 출처조사가 나와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냐? 그렇게 우리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바람에 이 세무조사의 결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한 취득자금이 이 부모의 축의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의금이 증여다라고 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있고요. 억울하긴 하겠죠. 이 부분이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금액의 정도가 꽤 컸기 때문에 증여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명록을 작성합니다. 여러분 방명록 작성하시죠? 그죠? 실제 결혼식장 가면은 방명록이 그냥 대충대충 쓰잖아요.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돈 받는 분들이 방명록 꼭 쓰세요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방명록에는 신랑 측과 신부 측의 지인이 오는 방명록이라고 기재를 해두고 이 방명록에 이름을 꼭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방명록에는 뭐가 있어요? 이름밖에 없잖아. 뭐가 없어요?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명록은 신랑 측과 신부 측의 지인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방명록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축의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생활비.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 증여일까요?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No! 당연히 증여가 아니죠. 생활비에 대해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남편이 아내에게 500만 원씩 매월 이렇게 입금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아내가 소비가 300 정도, 300 정도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상속일을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상속. 자, 남편이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편의 계좌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국세청은 10년치를 털겠죠. 그죠? 그럼 10년치 사전증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생활비를 과세하지 않지만 이 남편이 아내한테 매월 500만 원씩 이체했어요. 그죠? 이체했을 때 그럼 생활비는 과세하지 않는다며 무슨 소리야? 생활비는 과세하지 않잖아. 그게 아닙니다. 자, 이 500만 원씩 매월 이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통장에 500만 원씩 아내한테 이체된 걸로 찍히죠. 그죠? 그럼 찍히면 500만 원씩 중요한 거 아니에요? 500만 원씩 받지 않았어요? 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저 생활비로 300 썼어요. 그리고 500 받은 거 다 생활비로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럼 부채청은 뭐라고 하겠죠? 소명하세요 라고 하겠죠, 그죠? 그럼 이 소명할 때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 우리가 소명하기 쉬운 방법, 소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놓는 방법 평소에 해야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 해야 되죠? 공동 생활비 통장을 만들다. 뭐라고요? 공동 생활비 통장을 만들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채청에서는 아니 이체한 500만 원씩 다 증여해요.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어떻게 돼요? 500 곱하기 12개월, 그죠? 12개월이고 곱하기 10년. 그럼 얼마예요? 6억이 아니죠? 6억. 6억 사전 증여해요. 합산해서 세금 내세요. 억울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안 해야 되죠? 공동 뛰겠죠? 무슨 말이에요? 급여받은 거 이거 같이 나도 주부로서 같이 일했어요. 이 소득에 기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수청은 뭐라 할까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절대 안 통하죠. 300 쓰고 남은 돈 있잖아요. 그거는 증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500만 원씩 받은 거에 대해서 과세 당하지 않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고 이 통장에 있는 이제 잔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입주청이 바라보는 관점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을 항상 명심하면서 이렇게 사망 이전 10년에 대한 이 대전체 거래는 전부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한테 10년간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어떻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뭐죠? 축의금은 방명록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구비해 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비는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전증여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사전증여가 아닌 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방적으로 한쪽에다 돈을 몰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이 갑자기 확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항상 재산은 배우자와 배우자 간에 분산을 해놓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증여에 해당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배우자 간에 남편이 아내가 남편한테 배우자 간에 우리가 얼마까지? 6억 원까지 우리가 증여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고 그리고 직계 존속 자녀가 부모 존 위쪽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 그리고 위에서 아래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이면 우리가 5천만 원까지 증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성년자면은 2천만 원 기타 친족 형제 자매라든가 그 다음에 삼촌 이모라든가 하면 1천만 원이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공제가 되는데 우리가 증여공제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얘는 어쨌든 전체 10년간 통산해서 우리가 6억 원, 5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할 수 있지만 상속과 연계되면은 이 금액과 상관이 없어요. 이 금액과 상관없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면 이 6억 원의 비과세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전증여에 해당하면 그냥 확산되는 거예요. 이거는 증여세 신고할 때 우리가 상속세하고 연계가 되면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차차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상속세톡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궁금하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